평범한 알림 하나가 10년 결혼 생활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차량 문이 잠기지 않았다고 문자 알림이 떴습니다. 남편의 휴대전화로 자동차 앱 알림이 도착합니다. 아내가 타고 간 차량은 외진 곳에 멈춰 있었습니다. 거기는 저도 아내랑 결혼하기 전에 자주 데이트를 했던 곳이었습니다. 수상함을 느낀 남편이 블랙박스를 확인하자 충격적인 진실이 밝혔습니다. 블랙박스를 확인한 순간 아내 은주 씨가 낯선 남자와 자기야, 우리 주말에 언제 여행 갈래? 라고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어서 들린 키스 소리에 민철 씨는 컴퓨터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10년 동안 믿어왔던 아내가 사랑한다던 그 입술로 다른 남자와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과연 아내가 숨기고 있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영화 같은 일이 저에게 일어날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입니다. 자동차 그 앱 알림을 통해서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가족분의 제보인데요. 이번 사연은 허구 없이 진실을 말씀드린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민철 씨는 올해로 55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는 일이죠. 불과 10년 전만 해도 혼자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는 사랑하는 아내와 8살 된 딸 소희를 둔 가장이 되었으니까요. 늦은 나이에 만난 사랑이었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수고했어요. 저녁 늦게 집에 들어서는 민철 씨를 맞이하는 아내 은주 씨의 목소리는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45의 은주 씨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무엇보다 민철 씨를 바라보는 눈빛이 애정으로 가득했죠. 민철 씨와 은주 씨는 소개팅으로 만났습니다. 서로 나이가 많다 보니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대화를 나눌수록 마음이 통한다는 걸 느꼈어요. 은주 씨는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민철 씨는 작은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둘 다 안정적인 생활을 꾸려가고 있었지만 뭔가 허전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던 중이었죠. 결혼 후 태어난 소희는 두 사람에게 기적 같은 선물이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얻은 처사이라서 더욱 애지중지했어요. 민철 씨는 매일 아침 소희를 깨우고 아침밥을 챙겨주고 유치원에 데려다주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비록 기저귀를 갈아주는 일은 은주 씨가 주로 했지만 빨래와 청소, 설거지는 민철 씨가 도맡아 했어요. 아빠,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소희가 자랑스럽게 내민 그림을 보며 민철 씨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죠. 한식당도 점점 손님이 늘어났습니다. 민철 씨의 정성 어린 요리와 은주 씨의 따뜻한 서비스 덕분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갔어요. 사장님,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하며 인사하고 나가는 손님들을 보면서 민철 씨는 뿌듯했습니다. 가정도 화목하고 사업도 잘 되어가니 정말 행복이 펼쳐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1년 전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은주 씨가 회식이 있다며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회식도 있고 야근도 있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점점 이상했어요. 여보, 오늘 또 회식이에요? 민철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면 은주 씨는 응, 다른 팀이랑 합동으로 하게 됐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본인 팀 회식도 아닌 다른 팀 회식까지 참석하는 게 이상하긴 했지만 민철 씨는 아내를 믿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철 씨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차량 관리 앱에서 보내온 메시지였어요. 차량 시동이 꺼졌지만 문이 잠기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알림이었죠. 보통 시동을 끄면 자동으로 문이 잠기는데 왜 안 잠겼을까요? 민철 씨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런 알림이 계속 오기 시작했어요. 은주 씨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같은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민철 씨는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철 씨의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차량 앱에서 오는 알림은 계속되었고 은주 씨의 늦은 귀가도 더욱 잦아졌어요. 하지만 정작 은주 씨에게 직접 물어보기는 어려웠습니다. 혹시나 하는 의심 때문에 아내를 상처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민철 씨와 은주 씨를 소개해준 친구 동훈이가 한식당에 들렀을 때였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어둡던 동훈이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철아,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동훈이의 목소리에는 무거운 기운이 감돌았어요. 요즘 은주 씨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좀 들려서 말이야. 신경 좀 써야 될 것 같아. 민철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문이야? 목소리가 떨렸지만 동훈이는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심해라는 말만 남기고 갔습니다. 민철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며칠 뒤 또다시 차량 앱에서 알림이 왔습니다. 차량 시동이 꺼졌지만 문이 잠기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민철 씨는 앱에서 차량의 위치를 확인해 봤습니다. 은주 씨의 직장 근처에 있는 한적한 공터였어요. 그곳은 민철 씨와 은주 씨가 결혼 전 자주 데이트했던 추억의 장소였습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왜 하필 그곳에 차가 멈춰 있을까요? 민철 씨는 직원에게 가게를 맡기고 급히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혹시 은주 씨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아니면 공터에 도착하니 은주 씨의 차가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민철 씨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차는 있는데 사람은 어디 간 걸까요? 주변을 둘러봐도 은주 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문득 블랙박스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블랙박스에 뭔가 단서가 남아있지 않을까요? 민철 씨는 차 문을 열고 블랙박스 메모리를 꺼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정말 확인해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철 씨는 컴퓨터에 메모리를 연결했어요. 파일을 열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주 씨가 낯선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그 남자는 은주 씨의 직장 동료였습니다. 자기야, 우리 주말에 언제 여행 갈래? 은주 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소 민철 씨에게 하던 것과 똑같은 다정한 어조였습니다. 하지만 그 상대는 다른 남자였어요. 민철 씨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뒤에 이어진 장면이었어요. 은주 씨와 그 남자가 키스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철 씨는 컴퓨터 앞에서 얼어붙었어요. 이게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10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가 사랑한다고 말했던 그 입술로 다른 남자와. 그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차 문이 잠기지 않았다는 알림, 늦은 귀가, 이상한 회식들. 은주 씨는 그동안 차 안에서 그 남자와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시동을 끄고 차 안에서 시간을 보내느라 문을 잠그는 것을 깜빡했던 겁니다. 민철 씨는 주저앉고 싶었어요. 하지만 소희가 떠올랐습니다. 아직 8살밖에 안 된 딸이 이 모든 걸 알게 되면 어떨까요? 민철 씨는 눈물을 삼키며 다음 날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철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소희를 깨웠습니다. 소희야, 일어나야지. 유치원 가야 돼. 하지만 목소리에는 평소의 활기가 없었어요. 소희는 민감한 아이라서 금세 눈치를 챘습니다. 아빠, 왜 목소리가 이상해요? 소희가 졸린 눈을 비비며 물었어요. 민철 씨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아빠가 조금 피곤해서 그래. 괜찮아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은 찢어질 것 같았어요. 은주 씨는 아침 일찍 출근한다며 서둘러 나갔습니다. 오늘도 늦을 것 같아요. 회의가 길어질 예정이라서요. 평소와 똑같은 말이었지만 이제 민철 씨에게는 모든 게 거짓말로 들렸어요. 은주 씨가 현관문을 닫고 나가는 소리를 들으며 민철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철 씨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은주 씨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어요. 이게 뭐야? 설명해봐. 민철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은주 씨의 얼굴이 순간 하얘졌어요. 하지만 곧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키스 아니고 아이스크림 먹는 거야. 민철 씨는 귀를 의심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다니요. 그럼 자기야라고 부른 건 뭐야? 민철 씨가 다시 물었습니다. 은주 씨는 여전히 당당했어요. 남사친이니까 서로 말 놓기가 애매해서 그렇게 한 거야. 뭐 그리 큰일이라고. 민철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증거를 들이밀어도 이렇게 뻔뻔할 수 있다니요. 여행 가자는 얘기는 뭐야? 그것도 남사친이라서 그런 거야?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러자 은주 씨가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아니, 어떻게 나를 이렇게 의심해서 미행까지 하느냐? 소름 끼쳐. 오히려 민철 씨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결혼 생활 10년 동안 이런 적 없었는데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민철 씨는 당황했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화를 내니까요. 잘못한 게 뭐야? 남편이 아내 행동을 이상하게 여기는 게 잘못이야? 하지만 은주 씨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나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 없어. 은주 씨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민철 씨는 멍하니 서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왜 싸워요? 소희가 방에서 나와 울먹이며 물었어요. 부모가 큰 소리로 다투는 걸 처음 본 소희는 무서워했습니다. 민철 씨는 소희를 안으며 괜찮아, 괜찮아라고 달랬지만 정작 자신이 가장 괜찮지 않았어요. 은주 씨는 짐을 다 싸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나는 직장 근처에 집을 구해서 거기서 살 거야. 소희는 주말에만 데리고 갈게. 그리고는 정말로 집을 나가버렸어요. 초등학교 저학년인 딸을 두고 말이죠. 민철 씨는 소희를 달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언제 돌아와요? 소희가 계속 물었지만 민철 씨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곧 돌아올 거야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뒤 알게 된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은주 씨가 구한 집에 그 남자도 함께 살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동훈이가 전해준 정보였어요. 그 남자도 공무원이고 유부남이래. 아이가 둘이나 있다고 하더라. 민철 씨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은주 씨가 자신과 소희를 버리고 유부남과 동거를 시작했다니요.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민철 씨는 매일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소희는 주말마다 엄마 집에 가서 지냈습니다. 민철 씨는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소희를 위해 참고 있었어요. 아이에게는 엄마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소희가 돌아올 때마다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엄마 집에 아저씨가 있어요. 소희가 무심코 한 말에 민철 씨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저씨가 뭐 하시는데? 최대한 담담하게 물어봤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랑 같이 밥도 먹고 텔레비전도 봐요. 그런데 아저씨가 이상해요. 저한테는 말을 안 해요. 소희의 말을 들으며 민철 씨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 남자가 소희 앞에서 당당하게 은주 씨와 함께 지내고 있다니요. 어느 일요일 저녁 소희가 엄마 집에서 돌아왔는데 표정이 어두웠어요. 아빠, 제가 핸드폰을 엄마 집에 놓고 왔어요. 소희가 생일 선물로 받은 아이용 핸드폰이었습니다. 민철 씨는 내심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은주 씨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요. 아빠가 가서 가져올게. 민철 씨는 소희를 이웃 할머니께 부탁드리고 은주 씨가 사는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주소는 소희를 통해 이미 알고 있었어요. 가는 길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그곳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원룸 앞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렸어요. 은주야, 소희 핸드폰 가지러 왔어.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귀를 문에 갖다 댔는데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은주 씨의 웃음소리와 함께 낮은 남자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민철 씨는 온몸이 떨렸어요. 정말로 그 남자와 함께 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민철 씨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했어요. 혹시나 법적 증거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들려오는 소리가 너무 생생해서 녹음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비참했거든요. 그날 밤 민철 씨는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이대로 참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소희를 생각해서라도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민철 씨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불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아내와는 이혼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민철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변호사는 민철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있으니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 준비를 하는 동안 민철 씨는 그 남자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었어요. 정말로 공무원이었고 아내와 두 아이가 있는 유부남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다른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한편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은주 씨는 소희를 주말마다 데려갔어요. 민철 씨는 매번 마음이 아팠지만 소희를 위해 참았습니다. 하지만 소희가 돌아올 때마다 점점 더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견디기 어려웠어요. 아빠, 엄마가 왜 우리 집에 안 와요?
소희의 질문에 민철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가 일이 많아서 그래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8살 아이에게 어떻게 진실을 말할 수 있겠어요? 민철 씨는 혼자서 소희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깨우고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저녁에 데리러 가고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하고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했어요. 하지만 소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철 씨는 은주 씨의 직장 앞에서 그 남자를 직접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은주 씨에게 할 말이 있어서 찾아갔다가 건물 밖 주차장에서 차에 앉아 있는 그 남자를 발견한 거였어요. 이제 얼굴도 이름도 다 아는 상대였습니다. 민철 씨는 차 창문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하지만 그 순간부터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남자는 차 창문을 내리며 누구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민철 씨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은주 씨 남편입니다. 그 순간 남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민철 씨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소장을 어디로 받으실 건가요? 직장으로 받을 건지 집으로 받을 건지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그 남자는 갑자기 차에서 내려서 민철 씨를 데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철 씨는 당황했지만 따라갔어요. 그리고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남자가 민철 씨를 고소한 거였어요. 폭행죄로 고소당하셨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을 때 민철 씨는 어이가 없었어요. 창문을 두드린 게 폭행이라고요?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협박죄까지 추가로 고소당했다고 했어요. 소장을 어디로 받을 거냐고 물은 것이 협박이라는 거였죠. 더 가관인 것은 스토킹 혐의까지 씌워진 거였습니다. 아내에게 할 말이 있어서 직장을 찾아간 것이 스토킹이라니요. 민철 씨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죠?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선생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이런 식으로 역고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상대방이 먼저 공격해서 방어하게 만드는 수법이죠. 그 남자는 민철 씨에게 제안을 해왔어요. 고소를 취하하시면 저도 고소를 취하하겠습니다. 하지만 민철 씨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고소를 취하해야 하나요? 오히려 더 분했습니다. 한편 은주 씨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그 남자 편을 들었어요. 민철 씨가 부당하게 고소당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철 씨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이 된 건 모두 당신 잘못이야. 은주 씨가 전화로 소리쳤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민철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다니요. 그런데 은주 씨는 더 가혹한 말을 했어요. 당신이 그동안 소희 기저귀 한 번이라도 갈아본 적 있어?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한 적이나 있어? 민철 씨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정말로 기저귀를 갈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맞아. 내가 기저귀를 갈아본 적은 없어. 민철 씨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억울했습니다. 기저귀를 갈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었거든요. 은주 씨가 소희에게는 천기저귀만 써야 한다고 고집했던 거였어요. 피부에 좋다면서 말이죠. 그래서 민철 씨는 기저귀를 갈지는 않았지만 그 천기저귀들을 모두 직접 빨았어요. 설거지도 하고 청소기도 돌리고 이불도 털고 온갖 집안일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은주 씨는 그런 건 언급하지 않고 오직 기저귀 이야기만 했어요. 기저귀 한 번 갈아주지 않은 아빠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 은주 씨의 말에 민철 씨는 무력감을 느꼈어요.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자신을 비난하는 은주 씨를 보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철 씨는 소희를 재우고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자신이 잘못한 걸까요? 아버지로서 부족했던 걸까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불륜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어요. 아빠, 왜 앉아요? 소희가 잠결에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어요. 민철 씨는 소희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소희 때문에 생각이 많아서 그래. 괜찮아, 다시 자자. 소희를 재우고 나서 민철 씨는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이제 법정에서 싸워야 했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폭행범, 협박범, 스토커로 몰린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민철 씨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소희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했어요. 법정에 서게 된 민철 씨는 변호사와 함께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차량 앱 알림 기록, 그리고 증인들의 진술서까지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런 일로 법정에 서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첫 번째 재판날, 민철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법정에 들어섰어요. 상대방 변호사는 민철 씨를 폭력적인 남편으로 묘사하려 했습니다. 피고인은 아내의 직장까지 찾아가서 협박을 일삼는 난폭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하지만 민철 씨의 변호사는 차근차근 반박했어요. 창문을 두드리는 것이 폭행인가요? 법적 절차에 대해 묻는 것이 협박인가요? 이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주장입니다. 재판부도 상대방의 주장에 의문을 표했어요. 몇 차례 재판을 거치면서 상황은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그 남자의 고소는 사실상 무리수였어요. 창문을 두드린 것을 폭행이라고 하거나 법적 절차를 묻는 것을 협박이라고 하는 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았거든요. 결국 그 남자 측에서 먼저 합의를 제안해 왔어요. 서로 고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자는 거였죠. 민철 씨는 고민했습니다. 사실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었으니까 끝까지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변호사는 현실적인 조언을 했습니다. 이기는 것보다 빨리 끝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계속 법정 다니시면서 스트레스 받으시는 것보다는 말이죠. 민철 씨는 소희를 생각했어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 일을 빨리 정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합의가 성립되고 나서 민철 씨는 다시 은주 씨와의 이혼 소송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은주 씨는 여전히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민철 씨가 가정을 돌보지 않은 나쁜 남편이라고 했어요. 소위 기저귀도 안 갈아주고 육아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무슨 자격으로 이혼을 요구하느냐는 게 은주 씨의 주장이었어요. 민철 씨는 답답했습니다. 천기저귀를 고집했던 건 은주 씨였는데 그걸 빌미로 자신을 비난하다니요. 법정에서 민철 씨는 진실을 말했어요. 아내가 천기저귀만 쓰겠다고 해서 제가 갈지는 않았지만 그 기저귀들을 모두 제가 빨았습니다. 설거지, 청소, 빨래 등 집안일의 대부분을 제가 담당했어요. 재판부는 민철 씨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편 소희는 부모의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많이 힘들어했어요. 주말마다 엄마 집에 가지만 돌아올 때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아빠, 엄마가 언제 집에 돌아와요? 하는 질문에 민철 씨는 매번 가슴이 아팠어요. 어느 날 소희가 유치원에서 돌아와서 울고 있었어요. 친구들이 우리 엄마는 왜 안 보이냐고 물어봐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철 씨는 소희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소희는 아무 잘못이 없어. 아빠가 항상 소희 곁에 있을게.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서 민철 씨는 소희의 양육권을 확보하는 데 집중했어요. 은주 씨가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희를 맡기기는 어려웠거든요. 다행히 법원도 민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불륜을 저지르고 가정을 버린 모친보다는 성실하게 아이를 돌보고 있는 부친이 양육하는 것이 아동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판결했어요. 민철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적어도 소희만큼은 지킬 수 있게 된 거였어요. 하지만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은주 씨와 그 남자는 여전히 함께 살고 있었고 소희는 엄마를 그리워했어요. 민철 씨는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되고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철 씨는 홀로 소희를 키우면서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가고 있었어요. 아침에 소희를 깨우고 아침밥을 차려주고 학교에 데려다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데리러 가고 함께 저녁을 먹고 숙제를 도와주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모든 걸 혼자 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특히 소희가 아플 때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빠, 배가 아파요. 어느 날 밤 소희가 열을 내며 아파했을 때 민철 씨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어요. 하지만 병원에 데려가고 약을 먹이고 밤새 간병하면서 조금씩 익숙해져 갔습니다. 소희도 처음에는 엄마를 많이 그리워했어요. 아빠, 엄마는 언제 와요? 엄마 보고 싶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민철 씨의 가슴은 아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소희도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아빠, 우리 둘이서도 괜찮아요. 어느 날 소희가 민철 씨에게 말했어요. 아빠가 정말 잘해주시니까요. 소희의 이런 말에 민철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린아이가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기특하면서도 안쓰러웠어요. 한식당도 점점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면서 소희까지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직원들이 많이 도와줬고 단골 손님들도 민철 씨의 상황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사장님, 혼자 고생 많으시네요. 소희도 잘 크고 있고 정말 대단하세요. 단골 손님들의 격려가 민철 씨에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가끔 소희를 가게에 데려와야 할 때도 있었는데 손님들이 소희를 예뻐해주고 간식도 사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어요. 동훈이가 가게에 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철아, 은주 씨와 그 남자 이야기 들었어? 민철 씨는 고개를 들었어요. 요즘에는 은주 씨 이야기를 듣는 것도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거든요. 그 남자 아내가 알아버렸대. 이제 그 남자도 이혼 소송 중이라고 하더라. 동훈이의 말을 들으니 민철 씨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그 남자도 결국 자신과 같은 처지가 된 거였죠. 하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에는 더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은주 씨가 직장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였어요. 불륜 사실이 직장 내에 알려지면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거였죠. 민철 씨는 이 모든 소식들을 들으면서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복수를 당한 것 같은 시원함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허무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게 무너져도 잃어버린 가정은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 소희와 함께 저녁을 먹다가 소희가 물었어요. 아빠, 엄마는 지금 행복할까요? 민철 씨는 잠시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소희야, 사람은 잘못된 선택을 하면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 엄마도 마찬가지야. 민철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행복하게 살아야 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빠. 저는 아빠랑 있으면 행복해요. 소희의 말에 민철 씨는 따뜻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것이었어요. 그날 밤 소희를 재우고 나서 민철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참 많이 보이는 밤이었어요. 힘들었던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지만 이제는 평온한 마음이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소희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고 민철 씨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게 막막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소희와 함께하는 일상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상 받았어요. 소희가 상장을 들고 뛰어오는 모습을 보며 민철 씨는 가슴이 벅찼어요. 이런 소중한 순간들을 혼자 다 받아내고 있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예전에는 은주 씨와 함께 나누었을 기쁨이었지만 이제는 오롯이 자신의 것이었어요. 한식당도 더욱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가게를 운영하는 민철 씨의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면서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서 이 모든 걸 다 해내시다니. 손님들의 격려가 민철 씨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민철 씨는 소희와 함께 그 옛날 은주 씨와 데이트했던 공터를 지나가게 되었어요. 소희가 아빠 여기가 어디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민철 씨는 잠시 멈춰서서 그곳을 바라봤어요. 아빠가 예전에 추억이 있는 곳이야. 좋은 추억도 있고 아픈 추억도 있는 곳이지. 민철 씨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그곳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모든 걸 치유해 준 것 같았어요. 몇 달 전에는 은주 씨로부터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 남자와의 관계도 끝났고 직장에서도 그만두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소희를 만나고 싶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민철 씨는 고민했어요. 소희에게는 엄마이니까요. 소희야, 엄마가 너를 보고 싶어 하시는데 어떻게 할까? 민철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을 때 소희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아빠, 저는 지금이 좋아요. 엄마도 보고 싶지만 아빠랑 있는 게 더 편해요. 민철 씨는 소희의 마음을 존중했습니다. 억지로 만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소희가 원할 때 만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소희가 상처받지 않는 게 가장 중요했거든요. 어느 일요일 오후 민철 씨와 소희는 근처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었어요. 소희가 새로 배운 자전거 타기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아빠 보세요.
이제 혼자서도 잘 타요. 소희의 환한 웃음을 보며 민철 씨는 행복했습니다. 우리 소희 정말 잘한다. 아빠보다 더 잘 타는 것 같은데. 민철 씨가 농담을 하자 소희가 깔깔 웃었어요. 아빠도 같이 타요. 두 사람은 공원을 한 바퀴 돌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함께 저녁을 준비하는데 소희가 말했어요. 아빠, 저희 정말 행복하죠? 민철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제일 행복하지. 이제 민철 씨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가정이 무너진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걸요. 오히려 더 단단해질 수 있고 더 소중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소희와 함께하는 매일매일이 새로운 행복의 시작이었어요. 밤에 소희를 재우고 나서 민철 씨는 거실에 앉아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결국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간 것 같았어요. 가장 중요한 건 소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이 유독 밝았어요. 민철 씨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시련을 주지만 그 시련을 통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에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민철 씨와 소희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더욱 단단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